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 보면요, 각자의 방법으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봐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비법들을 보면서 내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그 공통점을 찾으려고 보는 거겠죠. 게임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 제 영상도 많이 봤는데, 게임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 우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본인들만의 비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법들이 보통 공통점이 발견되더라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게임의 룰이라고 불러요. 게임의 룰을 빨리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게이머들이 그 게임의 승자가 되더라 이렇게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참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그 고수가 쓴 책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 팔거든요.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연습을 했더니 어라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다른 또 고수의 책을 읽었더니 어라 공통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있고 여기에 자기만의 개성이 조금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PC방에 가면 뒤에서 구경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나중에는 뭐 중학교 최강이 됐어요. 지역 동네에서는. 그 책 한 권 때문에 저도 하수에서 고수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주식 투자에서도 이 게임의 룰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이 돈을 버는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주식의 룰을 미국 주식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반대로 한국 주식은요, 워렌 버핏이 와도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만의 룰이 있을 것이다. 국내 1등 애널리스트가 알려주는 내가 산 주식은 왜 안 오를까 책에서 이 게임의 룰을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1등 애널리스트가 알려주는 주식 투자의 게임의 룰은요, 이 세 가지를 잘 알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의 기대치, 뉴스, 실적 공시.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주가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뀌면 주가도 바뀐다라는 간단한 룰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확실한 것이 없죠. 그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회사가 애플카와 협력을 한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얼마를 벌어들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애플카를 공동 생산한다는 뉴스만으로 주가는 상승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시장의 기대치가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애플카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생기겠죠. 이제 보통 시장에서는 1년에 10조는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희망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다가 뭐 아니면 경쟁사도 이제 애플카를 만들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서로 이익을 나누지 않을까? 이러면서 예상보다 수익이 적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주가가 하락을 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직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만의 기대감과 뭐 이런 실망으로 인해서 얼마를 벌 거야? 아니야. 라면서 주가가 들쭉날쭉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애플카 생산이 완료됐어요. 이제 납품을 했으니까 3개월마다 실적 발표에 잡힐 겁니다. 보통 1, 2, 3월 동안의 실적은 4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1월 달의 실적을 몇 달 뒤에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이에 애널리스트들이 뭐 예상치라던가 뉴스의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하면서 주가가 실적을 선반영해서 형성돼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팔릴 거니까 주가가 이 정도가 맞을 거라고 하면서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상치는 이제 매출 뭐 10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적 발표 날 보니까 9조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고 하락하는 거죠. 물론 실적은 과거보다 훨씬 올라왔는데 실망을 해버려서 주가가 떨어져요. 반대로 예상은 10조 정도만 했는데 막상 발표를 보니까 11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어우, 어닝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단 앞으로도 실적이 11조보다 더 상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기대감을 줄 때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결국 시장의 기대감, 뉴스, 실적 공시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내는 주가의 변화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젠이에요. 코로나 검사 키트를 만드는 시젠은 2020년 주가가 10배 넘게 오른 종목입니다.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당연히 빠르게 상승을 했겠죠. 2020년 순이익이 5천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1800%가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증권사는요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았어 라고 하면서 어닝 쇼크라는 의견을 내버립니다. 결국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하락했죠. 2분기, 3분기, 4분기
날이 갈수록 실적이 나날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증권사가 예상했던 실적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오길 바랬다라는 거죠. 시즌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전망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보면 이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위에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가 올랐고 컨센서스보다 조금만 낮게 나와도 주가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이건 지금 한국, 미국 공동의 현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인 증권사 애널리스트보다 전망치를 더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던 두 명의 슈퍼개미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 보면요. 해당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요. 둘 다 이제 증권사라던가 뉴스보다 더 전망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확실하다 생각하고 여기에 큰 돈을 투자합니다. 실제로 이제 실적이 전망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이제 그 과정이 계속 오랫동안 발생되면은 이 주가는 크게 상승하겠죠. 두 번째 기업은 길리어드예요.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면 PER이 됩니다. 이 PER이 낮으면 우리는 저평가다. 이런 사실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같은 업종 안에서도 PER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거를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 같은 경우는 PER이 13배인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60배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화이자 주가가 5배 오를 수 있다. 한미약품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한미약품 주가가 화이자보다 5배 뻥튀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PEG라는 개념을 알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단순히 PER만 보고서는 투자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죠. 화이자는요, 세계적인 제약사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할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제약사는요, 앞으로 성장할 구간이 엄청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과 성장 속도에 따라서 이 PER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제 길리어드사 같은 경우는 2014년까지 10년 동안 고속 성장을 했어요. 이때 퍼가 200이 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급격히 이제 하락을 했어요. PEG라는 공식을 보면요. PEG는 PER 나누기 순이익 증가율이에요. 이 지표를 보면은 피터 린치가 애용하는 지표입니다. 보통 0.5 이하면 저평가다. 1.5 이상이면 고평가다. 이렇게 분류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PER이 40배지만 내년 순이익이 20% 상승한다. 라고 지금 생각되는 기업이 이제 카카오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PEG가 2배가 나옵니다. 피터 린치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 고평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카카오도 순이익이 40% 이상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 PEG가 1배가 되겠죠. 적정하다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의 주가는 뭐냐면 전망치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의 제약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2015년 이후부터 대형 계약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이익 증가율이 가팔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PER이 높은 편, PEG도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 이제 보면 제약이라던가 엔터, IT, 여행 이런 기업들 보니까 이 기대감이 계속 오랫동안 반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PER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퍼를 유지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더라. 이제 산업이 성장이 꺾이고 앞으로 높은 순이익 증가세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방금 말한 이 업종들도 이 PEG가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투자의 매력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이 방식을 적용해서 저평가 기업 찾는 방법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첫째, 같은 업종 내에서 PER을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누가 높고 낮은지 정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PEG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PER 나누기 순이익 증가율을 해서 낮은 순으로 정리를 한번 쫙 해보세요. 세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알아보셔야 되겠죠. 원인을 알아야지만 이제 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개선되려면은 조건이랑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는 뭐냐면 저평가라던가 고평가의 원인이 지속적인 거냐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평가다. 그러면 왜 저평가인 요인이 있느냐, 이 요인이 개선될 수 있느냐, 개선될 수 있다라 그러면 매수를 고려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고평가인 주식 같은 경우는 이 고평가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오랫동안 갈 수 있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매수를 고려해 봐야 되겠죠.
즉 주식은요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건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반박자 빠른 투자하기인데요. 저평가된 주식은 시간이 지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신문 기자들이 발견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는 구조를 띱니다. 주가는 대중의 관심을 받을 때 올라가요. 즉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그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저평가 찾았다 뭐 이렇게 자랑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식을 가장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은 대중의 관심을 받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빨리 투자하는 것도 기회비용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바닥에서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반박자 정도만 빨리 사두는 전략이 제일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이거는 10년 뒤에나 수익이 날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투자하면은 저는 10년 동안 이제 돈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운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 10년의 적자를 같이 함께 해야 돼요. 사업가는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지만 투자자는 굳이 그 적자의 고통을 같이 견딜 이유가 없어요. 유상증자라던가 뭐 상장 폐지라던가 이런 리스크까지 같이 떠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확실히 좋아질 것을 모두 확인한 다음에 투자하면요 또 이미 늦어요. 이미 다른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꽤 올라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NFT 같은 경우는 상용화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때 주가가 오르지 않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게임 회사들이 NFT 발표를 보여주니까 곧 상용화가 될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왜 반박자 먼저 투자하는 게 중요한지 알려주는 좋은 사례였죠. 제가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책에 나온 10대 기업으로 알아보는 게임의 룰, 그리고 주식시장의 4대 세력으로 알아보는 게임의 룰, 13년 넘게 애널리스트로 지내면서 익혔던 실전 투자 전략, 이렇게 다양한 노하우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다른 책과 다르게 100분짜리 저자 직강 쿠폰도 책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편하게 책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 나오면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